요즘 국제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죠. 올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는 첩보가 나온 후로 두 나라, 아니 전 세계의 긴장은 점점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들은 강하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우월하지 않은 우크라이나를 왜, 무엇 때문에 가만히 냅두지 않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우크라이나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죽느냐 사느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소련이 붕괴되면서 두 국가의 운명은 필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되면서 15개의 독립국이 탄생하였고 그중 하나가 우크라이나, 소련의 정신을 계승한 게 러시아죠. 뭐 독립했으니 각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게 또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반대를 위해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토가 미국과 유럽 서방국과의 군사동맹이잖아요. 동소독이 통일되었을 당시 나토는 동진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토는 그동안 계속 동진을 해왔고 이렇게 나토 회원국이 늘어날수록 자연스럽게 러시아를 압박하게 됩니다. 나토는 이미 발티해 지역 등에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만약 우크라이나까지 나토 가입 승인이 된다면 그야말로 러시아 턱 밑에서 총구를 겨눌 수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최대 방어 수단은 넓은 영토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의 광활한 국토는 역사적으로 모스크바를 지켜줬어요.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모스크바를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혹독한 날씨와 우크라이나라는 완충지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와 나토의 영향권 사이에 1800km 정도의 거리가 확보됐는데 만약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면 이 거리는 500km로 줄어들고 최첨단 무기 시대의 500km의 거리는 코앞이라고 봐도 무방하니까요.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쯤 되니 궁금한 게 왜 아직까지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승인이 되지 않은 걸까요? 주변의 많은 국가들은 이미 나토 가입 승인이 됐는데 말이죠. 러시아가 갖고 있는 강력한 한방 때문인데요. 바로 천연가스. 에너지 전쟁이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러시아가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 중 하나예요. 사실 미국도 천연가스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하지만 자국에서 또 그만큼 소비를 해요. 그래서 또이또이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자국에서 소비된 것을 제외하고도 엄청난 양이 남아 최대 수출국 타이틀 유지가 가능한 거예요. 유럽이 사용하는 천연가스 40% 이상이 러시아로부터 수입됩니다. 며칠 전에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파이프관을 일주일간이나 잠궜죠. 러시아에서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가는 야말가스관을 잠궜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 만에 20% 올랐고 작년 대비 무려 10배나 폭등했습니다. 환경 문제의 대두로 천연가스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버스에도 사용되고요. 가정의 난방에도 사용되죠.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우리 일상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레 물가가 인상이 돼요. 전기료도 폭등하고요. 중국에서 한 지역 전체가 소등이 되었었잖아요. 그런 일들이 유럽에서 생길 수도 있어요. 복지가 중요한 유럽에서 정전이나 물가 폭등 사태가 발생되면 난리가 납니다. 천연가스라는 강력한 러시아의 무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지 못하고 반면 천연가스라는 무기를 이용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만큼은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는 거예요. 1954년 소련의 서기장 후르시초프가 러시아 사회주의 공화국의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에게 선물로 줍니다. 와, 땅덩어리를 선물로 준 클래스 질이죠. 그때는 1도 몰랐겠죠. 소련이 붕괴될 것이라고. 그리고 약 40년 후 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이 크림반도를 두고 썰전을 합니다. 러시아는 여기 원래 내 땅이었으니 내 나라, 우크라이나는 줬다 뺏는 게 어딨냐, 이미 내 거다. 크림반도를 둔 영토전쟁, 이게 지금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의 전초전이었습니다. 러시아에게 크림반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곳이 러시아의 흑해 함대 주둔지예요. 이곳 흑해를 통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요. 또 여기가 터키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겨울이면 해안 대부분이 얼어붙는 러시아에게는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바닷길이죠. 소련 붕괴 당시 크림반도는 어느 라인에 설 것인지 의원들이 투표를 했는데 결과는 우크라이나로 가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사건이 터집니다. 2013년 일반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동부인들이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반면 중서부인들이 친서방 성향을 보입니다. 당시 대통령 빅토르 야누코비치는 동부인 친러시아의 세력이었고 유럽연합 가입을 철회하니 서부인들이 빡쳐서 들고 일어난 거죠. 결국 친러시아 세력 야누코비치는 탄핵당하고 친서방 세력에서 대통령이 나왔지만 60% 이상이 러시아계였던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대통령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시위가 일어났고
호시탐탐 크림반도를 노리고 있던 러시아는 이때다 하고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2,000명의 군인을 크림반도로 보내고 점령해버립니다. 그리고 크림반도 내 투표를 통해 크림반도를 러시아로 합병시켜버리죠. 물론 당시 서방에서는 난리가 났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크림반도는 러시아에게 넘어갔지만 서방 세력들은 친서방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 2014년부터 러시아 견제의 목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유럽으로 끌어들이려는 정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앞으로 서방 세력의 동진을 어떻게 대처할까요? 우크라이나는 과연 어느 라인에 서 있게 될까요?